저는 지금 샹그릴라 방콕 호텔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기는 호텔 앞 거리 모습인데요. 방콕의 짜오프라야 강변 근처에 있는 방락 지역이에요. 오래된 건물들이 많고 숨어있는 맛집들도 꽤 있어서 화려한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시암이나 수쿰빗 지역하고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호텔에서 쉬다가 저녁이 돼서 슬슬 몸도 풀리고 밖으로 나가봤어요. 여러분은 여행을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어릴 적에는 해외여행을 떠나면 정말 무섭게 돌아다녔어요. 짧은 여행 시간이 아까워서 무조건 많이 보고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죠. 쉬는 시간,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서 다녔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다녔던 게 제 경험하고 지식을 넓혔느냐 생각하면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젊었으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제 영상을 오래 보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호텔에서 호캉스를 즐기는 걸 좋아하고 여행할 때는 호텔 주변을 슬슬 걸어 다니는 걸 즐깁니다. 그래서 호텔을 잡을 때에도 호텔 자체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뭐가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예약을 하는 편이에요. 이번에도 샹그릴라 호텔 주변을 들여다보다가 발견한 곳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칵테일 한잔하기 좋은 바인데요. 제 채널에서 여행 중에 바를 소개한 건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가 굉장히 그로테스크한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술 마시는 바가 그로테스크하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솔직히 감을 잡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더 가보고 싶었어요. 구글 평점이 무려 4.9였거든요. 호텔 로비에서 나와서 이 길을 따라서 쭉 걸어가면 도마바가 나옵니다. 호텔부터 걸어서 3, 4분이면 충분해요. 샹그릴라 호텔 바로 앞이라고 봐도 됩니다. 도마바 앞에 도착을 했는데 웬 청년이 건물 앞에 앉아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다가 잠깐 쉬는 사람인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서 일하는 바텐더였었어요. 제가 가게 앞에서 서성이고 있으니까 그 청년이 지금은 입장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6시 오픈으로 알고 왔다고 했더니 오픈 시간이 맞긴 한데 자기가 키가 없어서 들어가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직원인데 키가 없어서 자기 가게를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 뭔가 방콕하고 잘 어울리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도 웃더라고요. 다행히 샹그릴라 호텔이 멀지가 않으니까 돌아가서 1시간 정도 쉬다가 다시 찾아갔습니다. 밤에 이 거리를 걸으니까 낮에 봤던 모습하고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낮에는 그냥 오래된 동네였는데 밤이 되니까 좀 더 이국적이고 묘하게 이색적인 느낌도 났습니다. 방콕에는 이렇게 좁고 길게 생긴 2층짜리, 3층짜리 건물들이 참 많아요. 이런 형태를 태국어로 홍태우 또는 숍하우스라고 부르는데요. 전면부가 좁고 안쪽으로 길게 뻗은 이 독특한 구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도로하고 인접한 면적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금을 덜 내려고 집이 옆으로 퍼지지 못하고 안으로 길게만 이어진 거예요. 절세의 결과가 건축 양식이 된 셈입니다. 보통 1층에는 상점이 있고 위층부터는 주거 공간으로 쓰이는데 지금으로 치면 오래된 스타일의 주상복합 건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가 강을 끼고 있어서 옛날부터 상권이 발달했었나 봐요. 이 지역에는 이런 건물이 유난히 많은데 이번 여행에서 제가 들른 식당들이 대부분 다 이런 형태였었어요. 드디어 도마바로 들어갑니다. 7시가 조금 넘었는데 벌써 손님들이 꽤 있더라고요. 주로 젊은 서양인들이었는데 좁은 통로를 지나가는 저한테 자기들끼리 껄껄거리고 웃다가 제 어깨에 손을 얹고 같이 웃는 거예요. 저는 영어도 그렇게 잘 못하는데 자기 그룹에 끼어서 이야기하자고 할까봐 살짝 긴장했습니다. 다행히 그러지는 않았어요. 바 내부는 분위기가 정말 어둡고 빈티지했습니다. 이런 스타일로 운영되는 공간은 우리나라에서도 태국에서도 처음 와본 것 같아요. 그로테스크 인테리어, 이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박제된 동물들, 뿔, 해골 같은 것들이 곳곳에 보였어요. 분위기만 따지면 뭔가 불편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눈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서양인들이 또 친한 척 할까봐 문에서 가장 가까운 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까 문 앞에서 키가 없어서 앉아있던 그 바텐더가 메뉴를 건네주더라고요. 이 친구 이제 키를 찾은 모양입니다. 메뉴를 쭉 훑어보니까 평균 350바트 정도였었어요. 지금 환율로 환산하면은 거의 15,800원 정도고 여기에 10% 서비스 차지까지 붙으니까 17,000원이 조금 넘는 겁니다. 방콕의 물가치고는 살짝 나오는 편이긴 하지만 이 공간에 들어오는 값어치는 충분히 한다고 느꼈어요. 저는 메뉴 중에서 이름이 가장 독특한 칵테일을 주문했습니다. 이름이 렙텔리아, 파충이라는 뜻이에요. 도대체 파충이라는 칵테일 맛이 어떤 맛일지 예상이 안 가더라고요. 비린맛 같은 건 아니겠지 하면서 주문을 했습니다. 알코올 도수가 꽤 높아서 강하다고 하던데 칵테일이 강해봐야 얼마나 강할까 싶어서 그냥 주문했어요. 기다리는 동안에 2층, 3층에 올라가 봤습니다. 좁고 낮고 가파른 계단을 머리를 숙여서 올라가야 됐어요. 올라갈 때부터 이미 공간의 성격이 느껴졌습니다. 2층하고 3층은 1층보다 더 깊이 있는 빈티지 분위기였었어요. 1층이 그나마 술집 같은 분위기라면 2층은 마치 100년 전 누군가의 거실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유럽의 귀족들이 진귀한 물건을 모아두고 손님한테 자랑하던 캐비넷 오브 큐리오시티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박물관이 흔하지 않던 시절에 귀족들이 자기 집에 희귀한 표본이나 유물들을 모아두던 개인 컬렉션 공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름만 거창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 공간이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만약 여기에 으스스한 음악까지 틀고 혼자 앉아 있었으면 꽤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다시 계단을 내려와서 앉으니까 주문한 칵테일이 나왔습니다. 한 모금 마셔봤는데 맛하고 향이 정말 좋았어요. 날 것 같은 신선한 허브 향이 느껴졌는데 아마 바질이나 민트 계열의 재료하고 시트러스를 조합한 것 같았어요. 칵테일에 파충류라는 이름을 붙인 게 생기있고 날카로운 이 느낌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이 독특한 공간 자체가 목적이었었고 칵테일은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칵테일을 자주 즐기는 건 아니지만 이날 마신 칵테일은 너무 괜찮았어요. 물론 제가 생각하는 술은 적어도 치기가 살짝이라도 좀 올라야 되는데 강한 술에 너무 적응이 된 탓인지 이 칵테일은 그냥 맛있는 음료수를 마시는 기분이었습니다. 흥미로웠던 건 제가 처음에 여기를 입장했을 때는 서양인들이 대부분이었었는데 1시간 정도 머무르고 나니까 태국 현지인들로 가득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만 찾는 관광 명소가 아니라 현지인들도 즐겨 찾는 공간이라는 거죠. 만약에 화려하거나 세련된 바를 원한다면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행 중에 뭔가 독특하고 기억에 남는 경험을 원한다면 도마바는 충분히 그 역할을 해내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러 여기까지 찾아오기는 좀 그렇지만 만약에 샹그릴라 방콕 호텔이나 이 근처에 머물고 있다면 한 번쯤은 들러볼 만한 곳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